최근에 건사년에서는 집가점망 이렇게 냈더라고요. 내년에 한 2.5% 하락한다. 올해보다 더 하락할 거다. 이런 얘기하는데 배경이 뭘까요? 일단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이 2.5% 하락하고 전세 약 0.5% 상승한다고 했는데 일단은 상반기 판매 요인이 좀 더 크고 하반기에 금리 인하 등에 대한 기대가 있는 만큼 일단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어려지면서 이 흐름을 좀 보인다 이렇게 하면서 이 수도권은 어느 정도 이 가격이 하락이 계속 이뤄질 것이고 그리고 이 전세가 같은 경우는 매매 수요가 이제 감소해서 이제 반등으로 예상되면서 월세 거래가 늘면서 임대차 시장 내에서 상대적으로 전세 입지가 좀 축소되면서 가격은 하락하지만 또 임대차 전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월세 가격이 좀 가파르게 오를 만큼 이 전세가 하락을 지속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서 이 집값은 어쨌든 떨어진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에서는 조금 떨어진 것이 지역마다 또 다를 것이고 하지만 지방은 상당히 급격하게 떨어질 거라도 보이고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있고 부동산에 가서도 말씀을 들어보면 이렇게 타겟팅해서 물건을 찾으시는 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가족들의 수라던가 내 아이의 그런 학교 어디를 가면 좋을지 그리고 또 돈을 목적하시면 상권 이런 쪽으로 해서 타겟팅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집값을 거래를 많이 할 것 같고 어쨌든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내년에도 간만한 보양세가 있고 미분양 사태는 계속 나올 것 같고 해서 집값은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건사년은 이렇게 전망했는데 김준환 교수님께서는 솔직히 이거 뭐 질문지에는 얼마나 떨어질까 하는데 이거 숫자는 못 맞히잖아요. 그 뭐 통계 이게 그 감으로 그냥 얘기하는 이거 거죠. 함부로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네. 청기누설이라. 그러니까요. 네. 근데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그렇죠. 제시가- 방향성을 보는 거죠. 네. 어떨 것 같습니까? 내년? 건사년이 이제 2.5% 올해보다 더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제 예상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예측하게 된 배경은 근거는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미국의 물가 상승, 기준금리 인상 이거잖아요. 네. 이것이 이제 지금 우리나라 국내 금리 인상에서 집값 하락의 기대 심리에 이제 어떤 기름을 껴얹고 있는 건데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전쟁이 이제 올해 안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느냐 저는 보고 싶어요. 전쟁하고 부동산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사과 많던데 최근에? 그래서 이 전쟁이 어느 정도 올해 안에 이제 매듭이 되고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 에너지 물가라든가 곡물 물가라든가 여러 가지 국제 물가가 이제 안정이 되면 당연히 이제 미국이나 유럽 지금 영국도 난리지 않습니까? 너무 물가가 올라가지고 간호사들이 월급이 올랐는데 그렇게 많이 올려졌는데도 이 계속 적자라 막 파업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안정이 되면 이게 조금 승고리가 돼서 제가 보기에는 내년 올해 안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내년 이제 상반기에부터는 이제 조금 이런 집값 하향이 상승한다는 게 아니라 하향이 좀 안정이 돼서 이렇게 좀 원만하게 이제 상반기를 전후로 해서 이제 좀 집값이 안정이 돼 갈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이제 러시아가 전쟁이 불리하게 된다.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군수물자 공급도 어려운 상황이고 제가 전쟁 전문가는 아니지만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 미국에서 계속 뭐 우크라이나 쪽에 지원을 한다. 그러면 이제 푸틴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맛보기로 이제 핵이죠 결국은. 아니 그러기 충분한 사람이 저는 제가 보기엔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만약에 이제 시범적으로 조그만 하나 던지겠죠. 뭐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내륙을 대상으로 해서 뭐 발사가 되지 않는다 그래도 공해상에 한두 발 떨어뜨리면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세계 전체 어떤 에너지라든가 이 곡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인 이제 물가가 오르죠. 그럼 미국도 물가가 오르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럼 결국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만약 간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내년은 뭐 이 건사년에서 예측한 2.5%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이번 상황은 이게 이제 이 옛날에 세계 경기나 경제가 안 좋았던 상황이랑 다른 게 전쟁이라는 또 새로운 변수가 있어서 통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면은
우리나라가 여기서 만약에 또 기준금리가 또 한두 차례 인상이 돼서 거의 10%에 가깝게 육박을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담보대출 얻어서 집을 사신 젊은 층들이 상당히 있는데 올해 말 넘겨서 내년 봄까지는 사실적으로 자력으로 버티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투매나 아니면 부실 어떤 담보로 해서 시중에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될 때는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또 급격하게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중간 선거에서는 반드시 공화당이 다 이겨야 된다. 저는 사실은 그 트럼프 지지자는 아니에요. 아닌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 공화당이 어떻게든 이겨야 돼요. 그래야 어떤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지원도 하지 않고 그래야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빨리 전쟁을 끝낼라 그럴 거 아니에요. 왜냐면 우크라이나는 계속 지원 받은 거 가지고 공격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전쟁을 하는데 미국 아마 이제 공화당이 되면 이런 어떤 지원도 끊기게 되고 빨리 이제 전쟁을 마무리하자라는 분위기로 가게 되면 결국은 전쟁이 안정화되면 세계 여러 가지 물가는 이제 안정이 될 거 아니에요. 러시아도 이제 에너지를 정상적으로 공급하게 되면 내년 초부터는 미국에서 이제 인상됐던 기준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내년 초에 약간 이제 예를 들어 대출 금리 부분이 조금씩 이제 낮아지게 되는 신호가 되면 만약에 뭐 1%라도 낮아지게 되면 시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시장이 경색돼 있던 이 시장이 굉장히 급격하게 이렇게 이제 그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변수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으로 계속 지금 그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하던 식으로 한두 차례 더 이렇게 기준금리 인상하게 되면 내년에는 제가 보기 2.5% 그 이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제가 이제 앞으로의 이 부동산 주택 시장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게 이제 다 떨어지고 다 오르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지역은 이제 앞으로 이제 떨어지는 지역은 계속 떨어지고 떨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회복하고 오르는 지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적으로 이 양극화라는 것이 지금까지 양극화랑은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오르는 지역만 오르고 떨어지는 지역은 계속 떨어지고 계속 가격폭도 커지고 그다음에 특정 지역은 약간 떨어지지만 어느 기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면서 또 상승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이러한 지역들이 이제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이 대충 아실 거 아니에요. 강남이라든가 뭐 서울의 일부 지역, 경기도권의 특정 지역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같은 강남권 만약에 뭐 제가 광명에 살지만 광명 그러면 다 집값이 똑같이 오르고 똑같이 떨어지는 게 아니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1번지는 집값 하락할 때 그 폭도 적고 또 회복 속도도 빠르고 강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송파구나 강동구가 강남인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까 강남이 아니라는 거를 시장 참여자들이 알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결국 이제 강동구나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강남 집값의 흐름과 같이 움직였던 패턴이 이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